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10월 30일 교회력으로 연중 제31주일자 가톨릭 평가소 시작합니다. 먼저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 신문을 통해 살펴보는 간추린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여성 수도자들이 제55차 정기총회에서 앞으로 3년간 실천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여성 수도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동체의 변모를 위해 내면 작업을 한다. 세상과 공동체 안에서 취약함을 감싸 안는다. 생태계의 울부짖음에 응답한다. 경청, 대화, 식별, 돌봄, 인내의 영성을 실천한다. 환대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여성 수도자들의 결의문 채택이 구체적 실천으로 뒷받침되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변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원교구 미린의 성지에서 김대건 성인의 척추뼈와 페르페투아 성녀 유해가 발견돼 지난 9월 교구로부터 성인 유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대건 성인 척추뼈는 2020년 성지 정비 공사를 하던 작업 인부가 발견한 것으로 성지 내 김대건 성인 기념 경당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발견된 페르페투아 성녀 유해는 유해를 감싼 천에 페르페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페르페투아가 어떤 성녀인지 또 어떤 경로로 미리네에 모셔지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페르페투아 성녀는 3세기 초에 순교한 페르페투아, 베드로 사도의 제자인 페르페투아, 그리고 기회 밖의 순교자인 성녀 홍금주 페르페투아 등 세 성녀가 있습니다. 대전교구 천안 불당동 성당에 기후시계가 설치됐습니다. 기후시계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생태계 파괴 임계점인 섭씨 1.5도가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로 동대구역과 김해시, 의왕역 등에 설치돼 있지만 천주교회에서는 불당동 성당이 처음입니다. 성당의 기후시계 설치가 불당동 성당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성당과 가정에서 신자들이 생태적 삶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새로운 자극이 됐으면 합니다. 교황청은 중국과 맺고 있는 주교 임명 관련 잠정협정이 2년 연장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 교황청과 중국이 처음 체결한 잠정협정은 중국이 3명의 주교 후보를 추천하면 이를 교황이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교황청은 교회의 사명을 강화하고 중국 인민의 선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정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 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임명된 중국 주교는 모두 4명입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는 태아와 생명의 가치를 주제로 생명가치 존중 세미나를 열고 생명의 시작은 수정된 순간부터이며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같은 무게로 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실 임신 기간은 수정 순간부터 생명의 연속성 안에서 이해해야 하기에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 갑자기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집중 조명 순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사랑의 결실인 아들이 태어났지만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이혼했고 엄마인 제가 아기를 돌보게 됐습니다. 힘들게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지만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요? 18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한부모의 호소입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은 일명 나쁜 부모 2명이 지난 10월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처음으로 형사고발됐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7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혼한 후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은 나쁜 아빠들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안에 미지급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형사 고발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10년 넘게 1억 2천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상 공개와 출국 금지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두 아들에 대한 월 양육비 100만 원을 2018년부터 한 차례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강남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양육비 미지급자가 위장전입이나 혹은 주소지 불분명 상태로 숨어버리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감치명령 신청을 인용한 비율은 평균 50%를 웃돌지만 실제 집행률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형사고소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형사고발로 법적 실형을 받기까지는 최소 4년이나 걸려서 양육비 미이행자들을 위한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단순히 가족 내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아동복지 관점에서 또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한부모 가족의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와 추가 아동 양육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인하고 가정을 꾸리는 이들의 책임 있는 부모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당사자들에게만 또는 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만 반대로 건강한 사회가 또한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집중 조명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문제를 가톨릭 평화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카르스시오 봉쇄 수도원에 화재가 발생해서 독일 출신의 뮬러 야곱 수사님이 사망했습니다. 뮬러 수사님은 KBS 다큐 영화에 종지기로 나왔던 분이지요. 뮬러 수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카르투지오 수도원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신자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가톨릭 평가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 화재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